예전엔 사람 많은 자리가 즐거웠는데 요즘은 모임 한 번 다녀오면 이틀이 피곤하시죠? 혹시 나만 이상해진 건가 걱정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사회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뇌가 더 똑똑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약속이 많을수록 좋았거든요. 친구 생일, 동창 모임, 동네 밥약속. 달력이 빼곡하면 뿌듯했죠. 그런데 요즘은 전화벨만 울려도 한숨이 나옵니다. 나만 이상한 건 아닌가, 성격이 변한 건 아닌가 불안하셨을 거예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거든요. 오늘 그 이유 세 가지를 알고 나면 혼자인 자신이 오히려 자랑스러워질 겁니다. 첫 번째 비밀은 뇌의 용량에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빈 덤바 교수가 인간의 뇌를 오래 연구해서 놀라운 걸 발견했거든요. 우리 뇌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수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딱 150명. 그 이상은 뇌가 감당을 못해요. 쉽게 말하면요, 뇌 속에 관계를 저장하는 서랍장이 있는데 칸이 15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랍이 전부 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에 진짜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이 칸이 5개예요.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15명, 친하다고 느끼는 사람 50명, 그리고 가끔 안부 주고받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150명. 이게 한계입니다. 젊을 때는 이 서랍장에 여유가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빈칸에 넣으면 됐죠. 그런데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서랍이 꽉 차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누군가를 새로 넣으려면 기존에 있던 사람을 빼야 하거든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여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표정을 읽고 분위기를 맞추고 적절한 말을 고르는 것. 이 모든 게 뇌에 에너지를 쓰는 작업이거든요. 젊을 때는 이 에너지가 넉넉했어요. 그래서 모임 3개를 연달아 가도 괜찮았죠.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에너지 탱크가 작아집니다. 예전엔 2~3시간 수다를 떨어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1시간만 지나도 집에 가고 싶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해 62세, 30년 넘게 교단에 서신 분입니다. 현직에 계실 때는 동료 교사, 학부모, 제자들까지 수백 명과 교류하셨거든요. 학교 복도에서 누구를 만나든 웃으면서 인사하고 학부모 상담은 밤 9시까지 하신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연락 한 번 하는 게 큰 에너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카톡 하나 답장하는 것도 고민이 됩니다.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서랍장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한 칸을 비우려면 에너지가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설업 35년 하신 부산의 한 사장님도 은퇴 후에 전화번호부를 정리하다 깨달으셨대요. 진짜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5명도 안 되더라고요. 서랍장이 꽉 찬 뇌가 정말 중요한 칸만 남기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한계였던 거죠. 그런데 서랍장 크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사실 뇌는 단순히 서랍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떤 서랍을 남길지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걸 무려 30년 동안 연구했거든요. 스탠포드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30년 넘게 추적한 결과 핵심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부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한가가 먼저 떠오르죠. 쉽게 말하면요, 20대에는 명함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했어요. 60대가 되면 명함이 아니라 그 이름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만 남기고 싶은 거거든요. 이건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뇌가 정말 중요한 걸 골라내는 편집 능력이 발달한 겁니다. 영화 감독이 수천 개의 촬영분 중에서 진짜 명장면만 골라서 한 편을 만드는 것처럼 뇌도 수십 년의 관계 중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만 남기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나옵니다. 나이 들면 만나는 사람 수는 확실히 줄어요. 그런데 관계의 질은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60세 이상은 가까운 사람과 더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감정적으로도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사람 수는 줄었는데 행복은 올라가는 겁니다. 대전에서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윤 어르신 65세이신데요. 은퇴 후 동호회를 5개나 다니시다가 하나씩 줄이셔서 지금은 딱 하나만 남기셨거든요. 예전엔 안 나가면 왕따 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진짜 좋은 사람 셋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이분이 게을러진 게 아닙니다. 뇌가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만 골라낸 거예요. 쇠퇴가 아니라 선택이었던 거죠. 광주에서 30년 동안 꽃가게를 하셨던 배 여사님, 63이신데요. 매일 수백 명 단골들과 인사하고 안부를 나누며 사셨던 분이에요.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용한 아침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수백 명과의 일상적인 안부가 사라진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남은 시간이 소중해질수록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을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놓이셨을 수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뇌의 용량 문제이기도 하고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쓰려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왜 사람이 줄어드는지를 이야기했어요. 뇌의 용량 한계, 그리고 남은 시간에 대한 자연스러운 선택.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게 있어요. 혼자 있는 것 자체를 편안하게 느끼는 능력이거든요. 영국의 한 심리학자는 이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영국 정신분석학자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1958년에 쓴 논문 제목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혼자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능력. 이게 인간의 가장 성숙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위니컷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은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가운데 혼자 있는 경험이다. 쉽게 말하면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혼자를 즐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젊을 때 수많은 관계 속에서 버텨온 그 시간이 쓸모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바로 지금 혼자를 즐길 수 있는 내적 안정감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겨울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잎을 다 떨어뜨렸지만 죽은 게 아니거든요. 뿌리 깊숙이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같은 이치예요. 밖으로 뻗던 가지를 거두고 안으로 힘을 모으는 중인 거죠. 최근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긍정적 고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혼자를 선택하고 그 시간 안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상태. 혼자 산책하면서 바람을 느끼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아무도 없는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그리고 2024년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높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의 시간을 더 잘 다루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쇠퇴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길러진 능력인 거죠. 제주에 사시는 이 어르신 이야기를 좀 깊이 해볼게요. 올해 68세 전직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산책하시고 혼자 서점에 가세요. 처음엔 당황스러우셨대요. 평생 수백 명의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사셨던 분이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찾게 됐으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 아무 약속이 없는 하루가 펼쳐지는 게 처음엔 불안했다고 하세요. 내가 왜 이러나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가을 아침 혼자 제주 올레길을 걷다가 깨달으신 겁니다. 이게 내가 평생 원했던 시간이더라고요. 수십 년간 누군가의 교장으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면서 정작 본인만의 시간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셨던 거예요. 이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책할 때 바람 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 예전엔 몰랐거든요. 이 한마디가 긍정적 고독의 본질입니다. 이분에게 혼자의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뒤에 비로소 찾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지금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하세요. 누구를 만나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좋으니까요. 반대 사례도 있거든요. 인천의 한 여사님은 혼자가 두려워서 억지로 모임에 나가셨어요. 빈자리가 불안하니까 약속을 계속 잡으신 거죠. 결과는요,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더 공허한 겁니다. 웃으면서 돌아왔는데 현관문 닫는 순간 피곤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만남이 에너지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더 빼가는 상태가 된 거죠. 같은 혼자인데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 선택했느냐. 자발적으로 혼자를 선택한 고독은 평화가 되고 두려움에 떠밀린 사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 아무에게나 내 시간을 쓰지 않게 된 겁니다. 외로워진 게 아니에요. 드디어 내 마음의 소음을 줄일 줄 알게 된 겁니다. 관계를 줄인 게 아닙니다. 남은 관계를 귀하게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 5명이면 충분합니다. 둘, 혼자 있는 시간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건 뇌가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셋, 혼자 산책, 혼자 카페, 혼자 서점, 거창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선택한 혼자 시간을 하루에 30분만 늘려보세요.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혼자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젊을 때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웃고 맞추고 버텨오셨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때로는 힘들어도 자리를 지키셨고 상처받으면서도 관계를 놓지 않으셨죠.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이 충분히 오래,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거든요. 그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끝에 드디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겁니다.
겨울나무가 잎을 떨군 자리에 봄을 준비하듯 지금 이 조용한 시간이 바로 당신의 봄입니다.